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교통사고 건수가 평시보다 6%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 이유 중 하나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후유증이죠. 방치하게 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법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교통사고 경험한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은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이튿날째쯤 뭔가 몸살이 많이 느껴졌다, 너무 아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딱 휴가철인데요. 두 분도 휴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철인데다가 요즘에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보통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교통수단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차대차 사고가 가장 흔한데 뭐 서 있는데 뒤에서 부딪혔다든지 주행 중에 같이 충돌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행자 사고인데요. 보행자가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뭐 전동 킥보드 같은 데 치이면서 부딪히는 충격과 넘어져서 부딪히는 충격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한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통수단에 의해서 몸에 충격을 받아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또는 이제 뭐 정신적인 내과적인 문제들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사실 이런 교통사고가 무서운 게 사고가 났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 후유증은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후유증 증상들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목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목의 충격은 등, 허리, 골반까지 전달이 되겠고, 척추 관절과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들이 이제 본래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고 불쾌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근육이 긴장을 하는데, 근육의 긴장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근육 안쪽과 바깥쪽으로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등에 있는 특히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고 두통, 어지럼증, 구역감 등의 증상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곳 어딘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몸의 전반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증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통증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증상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고가 나면 척추 전체, 즉 목이라든지 등, 허리 전부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는 의자와 벨트에 딱 고정이 되어 있지만 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요. 목 관절과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통증은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은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격으로 인해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에 체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혈이 생기는데, 야간 통증은 이런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목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감신경이라든지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편타 손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편타 손상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한자인데요.
채찍편에다가 칠 타자를 써서 채찍을 친다는 의미인데 채찍 휘두르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에 휘두를 때는 작지만 크게 끝에 가서는 그 반경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우리 몸이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목이라든지 머리가 일시적으로 앞으로 휘청했다가 뒤로 이제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통사고가 딱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벨트를 매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등은 그래도 딱 의자에 묶여 있는데 사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목이라든지 머리는 앞으로 크게 튕겨져 나갔다가 뒤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네. 그 과정에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긴장이 되고 안쪽에 있는 자율신경계들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편타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타 손상 포함해서 몸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궁금하실 겁니다. 환자의 궁금증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에 직접 치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2차적으로 이제 치이면서 넘어지게 되니까 지면과 충돌하면서 또 다른 충격이 몸에 가해지는데요. 지금 환자분께서는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뿐만이 아니고 다리 쪽까지 뭔가 저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말초신경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리가 저린 게 있을 수 있는데 말초신경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크게 생각해 볼 것이 디스크의 문제죠. 디스크가 원래 안 좋았던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고가 크게 생기면서 디스크가 새로 안 좋게 됐을 경우에 주변의 신경에 자극이 되면서 신경 자체가 다리 쪽까지 내려가는 신경이다 보니까 다친 것은 허리, 엉덩이 쪽인데 다리까지 불편한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나고 어떤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 손발이 많이 저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꼭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자율신경 중에는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굉장히 항진되게 되면 손발이 저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 침 치료, 그다음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얼른 병원에 가셔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원래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롭게 또 질환이 발생한 건지 이런 거에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좀 검사를 미리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예, 일단 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절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네. 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데요.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차대차 사고 같은 경우에서도 뭐 아무리 이제 뭐 벨트를 잘 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클 경우에는 등이라든지 뭐 허리, 갈비뼈 쪽으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고 뼈가 약한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골절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먼저 찍어보게 되는데 골절의 부위라든지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한약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들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골절이 없다면 다행인데요.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 부위가 어디인지 한의사가 이제 검사를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죠. 뭐 팔다리를 들어본다든지 척추를 움직여 봄으로써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치료를 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 이 한약이나 침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약 처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네. 환자분들도 잘 아시는 게 나 교통사고 났으니까 어혈을 풀어야 되니까 어혈 푸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혈 푸는 약이 일단 기본인데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 충격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혈액이라든지 체액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혈을 풀므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혈을 푸는 처방을 먼저 쓰는데, 근데 이게 처방이라는 것이 어혈 푸는 처방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처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처방은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통증뿐만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고 두근거리는 증상도 있고요. 속도 안 좋고 메스꺼리고 뭐 심하면 구토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한약 처방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에 맞춘 다양한 맞춤 처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약침 치료라고 해서 먹는 한약뿐만이 아니고 한약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환부에 혈자리에 주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먹는 한약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작용을 한다면 바깥에서 이제 약침을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혈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많은 분들께서 추나요법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으셨나 봐요. 예, 추나요법이라고 하면은 척추에 또 관절에 이제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관절이 부드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추나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리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 각별히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사고가 나면, 저도 사고가 몇 번 나봤는데 네네. 사고가 나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이제 전화도 할 곳도 많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긴장감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나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빨리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길게 오랫동안 끌지 않고 더 아파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병원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먹이가 줄고 쥐약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붉은 여우가 소백산 일대에 방사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사된 붉은 여우는 1년생 새끼 여우 30마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개체수를 100여 마리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백산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라보면서 저는 또 내일 생방송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